아직도 이런 날조가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양 교수님 써놓으신 이 논문을 차차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주장의 허구성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만 들어도 뭐 충분하겠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왜 우리가 6.25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거기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이 아니라 발제를 하실 분은 김덕영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님이 어떻게 이런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조명을 하실 수가 있을까 감탄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래에 반갑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준비한 게 좀 많았는데 좀 여러분이 많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짧은 인사로 바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10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국전쟁 70년 6월 20일 날 CGV와 롯데 시네마에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 만든 영화였거든요. 제가 사비를 찾아서. 네.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게 됐고요. 평창국제영화제는 공식적인 상영장으로 수대를 받아서 2월 18일에 상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저희 영화 자랑 하나 또 해드리고 싶은데 주한 미국 대사관 해리스 대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 개봉에 더더군다나 주한 미국 대사께서 축전을 보내주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 축전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사께서 이 영화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받고 더 열심히 또 영화 개봉하고 또 불러주신 걸 어디든지 찾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의 좀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미국 대사님 축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영화 어떤 영화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영화 예고편이에요. 이걸 좀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에서 10만 명 정도의 남과 북이 전쟁과 북한은 좀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북한이 동유럽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단 이주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몽골까지도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대체 이 아이들을 누가 보냈고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Foarte greu. Ăștia mai mult în tren, că podea. 그런 내용들을 Как они помнят, să se lăbruton, ce spravi cernicul, să se mice roini bus. 뒤로 돌아, 우로 돌아, 앞으로 가, 또.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자료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한국전쟁과 그다음에 50년대 김일성의 북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들이 사실 이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6월 25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가 2,400, 루마니아에서 한 3,000명, 체코슬로바키아 700, 헝가리 500, 불가리아 5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불가리아의 조단 바이프라는 북한 전문 연구와 공식적인 자료에서 찾아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그 공식적인 자료 이외의 장소들이 계속 발굴됐어요. 새로운 장소들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원들이 발굴됐고, 폴란드 브라츠와프에서 이제 한국학 연구하시는 이혜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폴란드에서만 6,0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에서 발표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또 그 당시에 1950년대 초반에 머물렀던 유학생들, 기술 연수생들 이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대략적으로 포괄하면 한 10,000명 정도의 그 북한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제가 15년이 걸렸는데요. 15년 걸린 이유는 딱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디지털 세계,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검색이 되는데 아직까지 동유럽은 디지털한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옛날 자료들은 모든 게 다 예전에 그 도서관 같은 데 하면 독서카드라 그러죠. 손으로 적혀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를 확인하고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유럽 5개 나라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영어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찾아낸 자료가 대략적으로 11명의 생존자들, 그러니까 11명의 당시 1950년대 북한 전쟁 과정과 같이 뛰어놀았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 대략 한 100여 장 정도 찾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1956년에 그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이 전원 북으로 송환이 됐는데 57년, 58년, 59년에 3년 동안 애들이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애들이 이제 돌아간 다음 중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생생하게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무엇을 생각했고,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아이들,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낸 1959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의 아이들이 북으로 돌아간 다음에 유럽에 있는 친구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앨범들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유럽 여행이 하나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이제 마리아 코페치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줬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이제 이분이 갖고 있었던 사진 앨범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마지막 치매에 걸리기 직전에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자료가 이제 이 앨범입니다. 사실 이런 앨범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아이들 사진 왼쪽에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한글로 지금 이름이 적혀 있죠. 이 한글로 본인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들은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생활 기록부가 또 발굴됐어요. 그 생활 기록부에는 아이들의 출생 연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직업까지도 적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작업이 단지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또 북에서도 대략 77세에서 8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과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은 이 이야기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내용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폴란드에서 발견된 자료인데요. 폴란드에 있는 학교에서 그 벽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돌로 새긴 글인데 1953년부터 59년까지 조선 전제 고아들인 우리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파란 인민들의 육친적인 열연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59년 7월 30일로 나오죠. 59년이 아이들이 돌아간 해이죠.
이 파란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폴란드를 뜻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료들이 곳곳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도 뭐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1950년대 동일하게 됐던 북한 전쟁과들에 대한 역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역사적인 자료를 발견했던 것이고요.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신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만나뵀던 그 11명의 생존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7분의 이제 노인들을 이제 불가리아에서 발견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오늘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거 보시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조금 한 3분 정도 되니까 그냥 차분하게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보니까요.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유럽에서 생활했던 북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간 속에 묻혀갔다. 우리는 당시 아이들과 친구였던 불가리아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프로보마이로 향했다. 프로보마이 카운티의 협조로 지역에 살고 있는 7명의 생존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당시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았던 친구들이었다. 세월을 속일 수는 없는 듯 모두가 하나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70년 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북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추억을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 앨범들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Карика, gosto de muito momento assim. Tinha ido para todas as semestres na moita mais do que a Maico. Deixa-me não compreender. Devia estar uma acho que desse tipo de negócio que está e isso é bastante sociais de и все таки помнят такива. Обаче те вече са каши се говори от са да постали Балкани. Те вече са устаряли може да български. Сигурно, ама те. Айде да разумем. Чаги су. Той не беше председател, здравни председател. Чаги су, да. 기억이나 А когато ходите с тях на екскурзия, нещо интересна случка или някаква спомен с тях? Вижте, когато са древни работи, тогава малко детски ум. Да. Играем футбол, играем там. Имахме пролет нагоре, имахме като връхче, като волейболни игрище, футбол, това, изобщо всичко се едно си бяхме братя. Изпеят тяхни песни. Учене. Марша, пионерския марш. Цам, чу, димчо и пиво, ринзау, кайрам, губи, Верно ли казвам нещо? Разбираме думички, аз имам речник да правим. Он сам песните бе. Как помните тази песен? Тази песен. Аз знае цялото. Аз всеки ден я слушам. И ние там пееме заедно с тях.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거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간이 좀 길면 조금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어떻게 70년, 60년, 70년이나 지난 오늘날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불가리아 노인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생생하게 멜로디와 여기 지금 북한에서 오신 여기 선생님 계신데 정확하죠? 노래가. 제가 이 노래를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작이 끝난 다음에 탈북민들하고 같이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노래가요, 오늘날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애국가가 있다고 하느나 근데 그 노래보다도 더 중요한 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알았죠. 근데 좀 건너뛰어서 이 노래를 머릿속으로 잘 간직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되고 또 이제 생존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할 때 마치 어떤 퍼즐을 맞춰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퍼즐. 왜냐하면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듬성듬성 나오고 또 동유럽 5개 나라에서 각기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은 퍼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퍼즐을 마지막에 이제 이 물병처럼 생긴 퍼즐을 제가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물병을 둘러싼 퍼즐들, 이 물병을 둘러싸고 있는 퍼즐들을 다 만약에 찾아낸다면 비록 저는 이 물병의 마지막 퍼즐을 찾지 못했지만 이 물병이 마지막 퍼즐이 어떤 모양이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는 과연 1950년대 이 동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과연 김일성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자료는 1953년 루마니아에서 촬영된 자료입니다. 루마니아 시레트라는 곳에서 촬영된 자료고요. 이 자료는 아침조의 시간이에요. 동유럽 5개 나라의 생존자들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조의 프로그램이에요. 아침조회 때 무엇을 했는지. 아이들은 6시에 공식적으로 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침 추천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향해서 이제 북한식으로 격려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증언이 나와요. 자, 이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953년도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세요? 인공기에 김일성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53년 루마니아 시레트에서 발견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죠. 이 국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국기 본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런 국기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50년대 초반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기라는 게 한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은 사실상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이 동유럽에서 굉장히 치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다. 사실 대부분의 해외, 국내 많은 북한 전문 연구가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1960년대부터 형성되고 발전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최소한 10년 앞으로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노래 있잖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47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1947년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직 국가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1953년도에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된 그 땅의 아이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아침조회, 매일같이 아침조회 때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60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영화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자료가 이건데요.
동유럽 5개 나라의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작은 군대와 같았다. 이게요, 열병식 장면이에요. 1953년도에 발견된. 여러분 근데 이거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조선중앙TV 같은 곳에서 많이 보신 장면이죠. 어른들이 열병식하고 하는 것들. 이 열병식은 보통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영상 장면 보면은 사진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지만 열과 오가 아직 딱딱 맞고 발걸음과 팔이 휘두르는 것까지 모든 게 정확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만큼 강도 높은 어떤 사상 통제와 어떤 기술성 무상화 작업이 이미 1950년대 초반에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다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5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이 제오르지타 미르치우라는 분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북한 남편을 지금 한 6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평양에서도 살았고요. 북한 남편과 생이별을 한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거의 뭐 강제로 이제 출국당하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이 강제로 출국당한 배경에 1960년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됐던 외국인 배척 운동을 꼭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제가 헝가리에서 만났던 오스만 헝가리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1960년대 북한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발레 뭐라 그러죠? 발레 슈라고 그러나? 이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래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이 외국의,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과 문명, 예술이기 때문에 배격한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라졌고, 심지어는 유모차도 이제 사라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소해금이라고 그래갖고, 이때부터 북한의 본격적으로 악기도 개량하기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배척 운동과 이런 기밀성의 주체사상 강화가 같은 양대 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영화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찾은 사람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당시 한 12살 정도로 추정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원둔천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강제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고향이 그립다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걸어서 탈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몽골의 국경의 늪지대에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증언과 편지를 갖다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탈북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의해서 북한의 체제에 반해서 북한 체제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물이지 않을까, 기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더 풍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어쨌든 매번 듣는 애국가였지만 오늘은 굉장히 좀 수련하게 듣는 그런 애국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의 이념과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끝까지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뵈려고 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소중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물망주의 박사님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영화 개봉 이후에도 언제든지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은 뭐 그 자리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덕영 감독님 참 대단하시죠. 역사가도 아니신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사에서 절대로 생략돼서는 안 될 중요한 장면 하나를 복원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 체제의 그 속성, 본질적인 속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나.